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지하는 물론 해조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미지의 땅으로 진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토 분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한 상황. 북극도 영토 분쟁에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고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북극 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극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국이 올라가면서 향후 북극 땅 배분 시 노른자 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한국이 북극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이 지구상에는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긴 북극은 추위와 험한 자연 환경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극도 최근 인간의 침입을 허용하면서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극 담당 조정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담당 조정관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였죠.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북극대서 조치에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왜 조정관을 대사로 격상했는지 눈치채 있죠. 북극 영토에 대해 미국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극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북극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러시아는 북극이 러시아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룡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대가 다 러시아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가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돌던 중 해령을 발견한 곳인데요. 극지 연구에 공을 세운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이름을 따 로모노소프 해령이 인류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서 결격이 없다고 말하며 2001년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러시아는 북극 영토를 탐냈죠. 유엔 대륙공 한계의 위원회는 러시아의 주장에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북극 영토 신청을 거부했지만 2015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룡 근처와 시베리아 군도의 연관성을 드러낸 자료를 보충해 유엔의 영토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북극을 러시아에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대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북극 영토에 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과 가까이 있는 국가들 역시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친 곳이죠.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땅, 자국에 근접해 있는 북극의 섬. 그 외에 자국에서 설치한 옛 유물들을 근거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에서 자국 땅으로 북극을 편입하려고 하자 이에 북극과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구성해 북극을 건들지 말고 공동 관리해두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북극이사회는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인접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원, 그리고 그 외의 단체가 참여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사회 관할하에 북극이 놓이게 된 곳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이 되기 전에 타협을 본 곳이라 북극은 다행히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대사로 지위를 격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북극 권리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영토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며 북극 개발에 중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죠.
전통적인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북극에 탐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토가 늘어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리학계에 따르면 북극에는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약 13,900배럴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북극을 손에 넣으면 이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이 사회의 관할에 놓여 있어 학술적 연구 외에는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탐사가 가능해지 북극까지 강대국들이 탐내기 시작한 곳이죠. 대략적으로 자원 가치만 따져봐도 170조 달러, 한화로 약 20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북극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석탄 등 가치 있는 광물은 물론이고 IT 회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우라늄리, 오금, 철망간 등 희토류 역시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 역시 북극에 다수 있습니다. 가자미, 넘치대게는 물론이고 명태, 대구 등 셀 수 없는 종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외에 지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북극 항로가 북극을 탐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행운항로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바로 북극 항로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북극의 정당한 주인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타스 통신을 통해 북극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며 북극과 가장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정당한 북극의 주인이라며 대규모 혹한 훈련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북극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러시아가 북극이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북극이 사회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사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는 어찌되었든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에 있었으나 러시아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북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협력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도 했죠. 북극의 북극다장 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북극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쇠빙연구소 나라온거 건조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다지고 북극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과학 최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극에 관해 한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도 했죠. 그런 기여를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을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쇠빙선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개발해 얼음이 얼어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 LNG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조 실력이 쇠빙선에서도 빛난 것이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향후 북극경과 북극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쇠빙선 기술을 가진 한국의 협력이 최우선인 상황. 그렇게 한국을 이사회 주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역시 한국의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북극땅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미국의 한국을 염두한 것도 이번 이사회 회원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있을 북극땅 군대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극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사회 주도로 영토 분할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도로 남극을 분할해 나눠 가진다는 주장인데요.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북극 영토를 한국령 북극으로 인기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북극 영토를 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예옥저버 국가로 남아있는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북극이사회 자격을 버리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북극까지 손에 넣게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